논어하기편 5장을 읽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천승지국, 천수래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경사이신, 매사를 공경스럽게 하여 믿음이 가게 하며, 전룡이 애인, 쓰임을 절도 있게 하며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사민이시, 백성을 부리는 데는 반드시 때에 맞추어 해야 한다. 다시 공자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학생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대부나 임금에게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일단 학위편에 실려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사는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 국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대부도 될 수 있고 또 성 하나를 맡아서 다스리는 읍제가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다른 계층에 비해서 사회 이동이 자유로운 지식인 계층이었는데요. 사라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의무인데 이 당시에 사회 정치 참여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는 성읍 간에 전쟁이 잦은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 대비가 가장 큰 정치적인 이슈였는데요. 나라를 천승지국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군사력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것이죠. 천승은 천수레를 의미를 하는데 수레가 천대라는 것이죠. 수레의 1승은 말 4마리와 3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몰이, 창제비, 궁수 이렇게 3사람이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에도 군사력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를 보는데요. 이 당시에는 나라의 국력을 말을 할 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차를 몇 대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천승이라는 것은 말 4,000마리와 병사 3,000명 그리고 물자를 수송하는 인원 1,000명, 마부 1,000명 합쳐서 약 5,000명의 전투 참여 인원을 가진 나라를 말을 하는데요. 춘추시대에 이렇게 5,000명의 전투 인원을 가질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자 당시의 노나라는 천승지국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웃한 제나라가 천승지국 정도 되는 나라였다고 하는데 이 노나라와 제나라는 서로 이웃해 있는 나라로 지금의 산동성의 대부분이 아마 노나라와 제나라가 차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구절씩 살펴보면 도천승지국, 이 도천승지국의 도는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전국시대에 가면 만승지국도 출연을 하는데요. 노나라도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천승지국 정도의 국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천승지국 정도면 대단히 국력이 큰 나라죠. 이런 큰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공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이신, 매사를 공경스럽게 믿음이 가게 한다. 여기서 신은 역시 말씀 원자가 들어있는 걸로 봐서 말과 관련된 신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신용할 수 있느냐의 믿음성과 관련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행동은 공손하게, 말은 믿음성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전룡이 애인, 여기서 절용이라는 말은 쓰임을 절도 있게 하라, 나라 살림을 맡은 관리들이 전략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관리들이 집행하는 돈은 결국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절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애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을 아껴야 한다. 이 인은 국인을 말을 합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을 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자가 절약을 강조한 대상은 국인이라는 것이죠. 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성 안에 살았고 장인들, 상인들, 그 외에 기능직이나 전문직의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았는데요. 결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쓰임은 절도 있게 하되 아랫사람을 아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일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연말이 돼서 확보한 그해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깎이니까 그걸 다 쓰려고 지자체들이 무리한 일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엔 각 지자체들에서 무리하게 행사를 유치하거나 해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건물을 짓거나 조형물을 만들어 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데요. 아깝게 낭비되는 세금의 액수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살림을 맡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을 받을 때 논어의 이 구절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인 2시, 백성을 부리는 데는 반드시 때에 맞추어 해야 한다. 아까는 애인, 인을 아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3인, 민을 부린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과 민은 차이가 있는데요.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국인이라면 민은 성 밖에 살았던 야인, 서민, 서인, 또 일반 백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반 백성들은 주로 성 밖에 살면서 경작한 곡식을 세금으로 내는 외에도 나라에 큰 공사가 있거나 전쟁이 나면 동원이 돼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창 일을 해야 될 농번기에 공사나 전쟁이 벌어지면 농사가 수확량이 떨어질 테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식량마저 세금으로 뺏기고 나면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겠죠. 임금은 폭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폭동이나 반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성을 부리는 3인은 반드시 때에 맞추어 해야 한다. 백성을 함부로 동원하지 말라는 경고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시가 때에 맞게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은 예를 들어서 천자가 천승지국을 다스릴 때 제후나 대부를 대할 때는 경사이신하고, 사를 대할 때는 절용이애인하고, 민에 대해서는 3인이시 해야 한다. 각각 대하는 계급에 따라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공자가 벼슬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듯 합니다.